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이고요. 유니티 빠르게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유니티를 설치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아신다고 믿고 진행을 좀 하려고 해요. 여기 뉴 프로젝트 눌러가지고 코어 들어가신 다음에 저희는 뭐 2D로 할 것 같긴 한데 뭐 2D든 3D든 아무거나 일단 테스트 연습이니까 네, 유니티 소송에 대해서 알아가시라고 3D로 저는 일단 만들게요. 프로젝트 이름은요 뭐 아그리콜라 테스트 이런 식으로 지어서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유니티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프로젝트가 이 유니티 허브, 이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유니티 허브에 띄워지게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유니티 각 버전에 맞는 유니티 버전에 맞는 유니티 프로젝트 생성기가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좀 어느 정도 풀고 있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유니티 창이 뜰 겁니다. 네, 뭐 저는 일시정지를 해놔가지고 잠깐 그런데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리고요. 이렇게 시작되고 나면은 씬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우선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위쪽에 있는 레이어스 옆에 디폴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 디폴트를 클릭을 해서 2x3로 바꿔주세요. 이거는 뭐냐면요, 그냥 그 화면상에서 보이는 레이아웃들을 조금 바꿔준 건데,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작업하실 때 한꺼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기가 편해가지고 추천드리고요. 여기 있는 프로젝트를 끌어서 이 하이어라키 아래쪽에다 내려주신 다음에, 하이어라키 아래쪽에다 프로젝트 끌어서 내려주신 다음에 이걸 이 정도로 올려서 반반 이렇게 해서 사각형 맞추시고, 오른쪽 여기 위쪽에 있는 요 세 개 점 있는 거 골라서 원 컬럼 레이아웃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 투 컬럼 레이아웃처럼 이제 폴더 안에 있는 내용물들 이렇게 아이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원 컬럼 레이아웃을 통해서 폴더 형태로, 그리고 폴더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들을 리스트 형태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자료를 한 번에 보실 수 있어서 편합니다. 네. 그러면은 유니티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여기 위쪽에 있는 건 씬이고요. 실제로 3D 공간상에서 오브젝트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게임은요, 사용자가 실제로 보고 있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메인 카메라가 실제로 사용자가 보고 있는 영역을 의미하는데, 제가 여기서 오른쪽 클릭, 이 하이어라키 창에서 오른쪽 클릭, 3D 오브젝트 큐브를 하나 생성을 했어요. 그럼 이 큐브가 0, 0, 0에 있고 카메라가 0, 1, 마이너스 10에 있죠. 그럼 Z축상으로 카메라가 마이너스 10에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뒤로 빼면은 실제로 사용자가 이 큐브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효과를 주고요. 이게 가까워지면은 가까워지는 것처럼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보고 있는 보고 있는 곳을 조정하려고 하면은 이 메인 카메라 조정하면 되겠고, 사용자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은 메인 카메라 고정시켜두고 큐브를 움직이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인 카메라랑 큐브 이런 걸 선택하면 각각에 맞는 이런 축 그래프들이 나오고, 그 축 그래프들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거 외에도 이렇게 축 그래프 말고도 이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로테이션도 돌리실 수 있고, 네, 로테이션도 돌리실 수 있고, 이걸로 하시면은 이렇게 스케일도 키우실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거는 생각보다 잘 안 쓰게 되고요. 나중에는 요 옆에 있는 인스펙터, 각각의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들을 보여주거든요.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컨트롤을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은 탭으로 넘어가시니까요. 네,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인 카메라도 0, 1, 마이너스 10을 둔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씬에서 씬이 보고 있는 화면을 보고 싶으면요, 시야를 돌릴 때는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축 가운데에 서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 서 있는 위치 자체를 옮기시고 싶으시면은 휠 클릭을 통해서 움직이실 수 있어요. 내가 만약 맥북 같은 데에서 마우스를 안 쓰고 움직이고 있다 하시면은 오른쪽 클릭하셔서 이렇게 눈 모양이 나온 상태에서 이 WASD를 통해서 움직이실 수 있고요. Q랑 E로 위아래로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을 좀 해보자고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하이어키 창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각각의 하나의 오브젝트예요. 게임 오브젝트라고 부르는데, 이 각각의 게임 오브젝트마다 이렇게 하나의 컴포넌트라고 하는 스크립트, 그러니까 게임 코드가 붙을 수 있어요.
코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랜스폼 코드가 붙은 거고, 큐브 코드가 붙은 거고, 메시 렌더러 코드가 붙은 거고, 박스 콜라이더 코드가 붙은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은 클래스의 인스턴스들이 붙은 겁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새로 붙일 클래스 인스턴스 속성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assets에서 오른쪽 클릭해가지고요, create 한 다음에 C# 스크립트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요, mover라고 해볼게요. 네. 자, 얘는 클래스 이름이니까 대문자로 시작을 해주는 편이 좋고요. 이 큐브에다가 이 mover라는 이 asset을 붙일 거예요. 이 mover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셔서 붙일 수도 있고요. 혹은 네, 여기서 이렇게 remove 컴포넌트 하신 다음에 mover를 이대로 끌어서 여기다가 두셔도 이렇게 추가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큐브에는 mover라는 스크립트가 붙은 거고요.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저희는 이 오브젝트를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오브젝트, 이 달려있는 오브젝트 말고 다른 것들도 뭐 포인터라든지 변수 이름들 같은 걸로 제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mover, 자, 간단한 팁이 있는데 각 오브젝트에 붙어있는 이런 회색 영역을 더블 클릭하시면 그 스크립트를 바로 여실 수 있습니다. 혹은 여기서 또 여실 수 있고요. 네. 그러면은 mover라는 스크립트가 이렇게 떴고요. 이 상태에서 start랑 update, 뭐 그렇게 어려운 이름은 아니죠. 게임이 시작됐을 때 딱 한 번만 불리고요. 게임이 돌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불립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스타트에다가 이 mover라고 해놨으니까 움직임을 한번 X축으로 10만큼 가는 움직임을 넣어볼게요. 자, 지금 이 큐브에는요, 움직임이라는 속성은 트랜스폼이라는 것 안에 포지션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큐브의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통해서 이 요소들을 가져올 겁니다. 참고로 트랜스폼은 조금 특별하기 때문에 그냥 트랜스폼.포지션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 요 메시 렌더러라든지 큐브라든지 박스 콜라이더 안에 있는 이런 메테리얼 같은 경우에는 박스 콜라이더.메테리얼이라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컴포넌트를 가져오고 그 안에서 메테리얼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 사이즈랑 포지션 둘 다 벡터 3 형태인데, 트랜스폼의 포지션이랑 박스 콜라이더의 사이즈를 가져올 때는요,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트랜스폼 포지션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지만 박스 콜라이더의 사이즈, 박스 콜라이더 컴포넌트의 사이즈는요, get component this game object, 이 게임 오브젝트의 get component에서 박스 콜라이더를 불러온 다음에 여기에서 사이즈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폼만이 그냥 트랜스폼.포지션을 통해서 안쪽에 있는 요소들을 금방금방 가져올 수 있고요. 나머지 요소들은 다 이렇게 get component에다가 이 지금 여기 있는 요 이름을 넣어서 그 컴포넌트 자체를 불러오시고 거기 안에 있는 속성을 꺼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트랜스폼 포지션에다가 뭐 X축으로 10방향만큼을 더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포지션에다가 더하는 거니까 플러스는 써주고요. 이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X, Y, Z 세 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벡터 3차원 벡터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new 벡터 3 한 다음에 X축으로 이동할 방향 10, Y쪽으로 이동할 방향 0, Z쪽으로 이동할 방향 0을 넣어서 세미콜론까지 넣은 다음에 저장하시고 유니트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자동으로 얘가 컴파일이 되고요. 실제로 이 큐브에 이 동작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거 플레이 버튼 누르면은 이 큐브의 X 포지션 값이 10만큼 증가해 있을 것입니다. 플레이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10만큼 증가하고 다시는 증가하지 않는 걸 보이죠. 자, 그러면은요, 제가 만약 이거를 여기 업데이트에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계속해서 10만큼 증가하겠죠. 정말 빠르게 이 한 프레임마다, 그러니까 1초에 뭐 60프레임, 144프레임 그런 게 되게 많이 하죠. 네, 그 프레임마다 이 업데이트문을 동작시키기 때문에 이 큐브에다가 이 업데이트문에다가 벡터3 10, 0, 0 이렇게 해놓고 나서 돌려버리게 되면은요, 얘가 정말 빠르게 제가 저장을 안 했네요. 저장하고 다시 돌아와서 컴파일 이런 창이 뜨고 얘를 돌려보면 큐브의 X값이 정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 안쪽에 있는 숫자 언제 하나 다 바꿔가지고 조절하냐? 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깥에 이렇게 숫자들을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수를 퍼블릭으로, 멤버 변수를 퍼블릭으로 선언해 주시면 되는데요. public speed, float라고 할까요? public float speed라고 선언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기본 값들 같은 것도 넣어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public speed는 기본적으로 1이다. 그리고 여기 속도도 1이고요. 여기다가 스피드라고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요 스피드를 조절해가지고 실제로 얘가 움직이는 이 스피드를 조절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퍼블릭으로 변수를 만드신 다음에 저장하시고 이 바깥에서 나와서 보시면은 실제로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요 스피드라는 이름의 변수가 여기 생성되신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만약 0.1을 뒀다. 그러면은 이제 게임이 시작될 때 여기 인스펙터에 넣었던 0.1이라는 값이 이 스크립트 안에서 자동으로 이 스피드 값을 변경시켜 주고요. 그 변경된 스피드 값을 통해서 이 업데이트 문을 동작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요. 큐브가 아까보다는 조금 천천히 올라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0.1이었으니까 0.001로 바꿔볼까요? 네, 100배 느려졌죠. 네, 다시 한번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얘가 아까 전보다 100배 느려진 모습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요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정해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게 함수도 만들 수 있어요. void move left 라고 해놔가지고, 아니면 그냥 move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string type 이라고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switch type 한 다음에 열어주고 나서 여기다가 스위치는 땡땡이겠죠. 이거였네요. 네. 케이스 뭐 x 플러스 x 뭐 땡땡 뭐 브레이크 케이스 마이너스 x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해서 this transform position에다가 new vector 3 speed 00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럼 얘를 복사해서 다시 여기다가 쓰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빼야 될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넣고 다시 브레이크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이렇게 탭해서 넣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업데이트물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move 플러스 x. 자, 그러면은 그러면 제가 키보드 입력을 한번 받아가지고 이 플러스 x 혹은 마이너스 x를 바꿔서 넣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자 입력을 받아볼 수 있어야 되니까. 사용자 입력 같은 경우에는요, input 여기다가 이제 get key down을 통해서 키보드의 입력을 받을 수 있어요. 네, get key down을 통해서 입력 받을 수 있고, 여기다가 키코드 스페이스라고 할까요? 네, 스페이스 하면은요, 이 get key down이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불 형태를 줍니다.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누르자마자 이 형태가 바뀌는 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여기 타입이라고 해놨으니까 조금 어렵네요. move horizontal이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나서요, 이 형태를 불 is left 라고 한 다음에 방향이 디렉션 불리는 형태가 되니까 불 디렉션은 인풋의 형태를 받고 나서 매번 인풋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바가 눌렸으면 디렉션이 된 거고요. 만약 눌렸다고 하면은 실제로 저 방향을 바꿔서 건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맨 처음에 방향을 저장할 값이 있어야겠네요. public 불 is left. 그리고 나서요, 얘도 바깥에서 변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퍼블릭으로 쓴다면. 퍼블릭으로 쓰지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바깥에서 바꿀 수 없게, 인스펙터에서 바꿀 수 없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불 디렉션을 이렇게 한 다음에요, 만약 if 디렉션이 true를 하면은 그때는 is left는 is left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바꿔주고 나서요, move에다가 이제 호리젠탈 이름으로 바꿨었죠. 그 다음에 is left라는 불 변수를 통해서 넣어주면은 이제 불린 변수를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타입이 아니라 is left였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케이스들이 불린 변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true랑 false로 바뀌어야겠죠. true이면은 left 반대해야겠네요. 이름상으로는. 왜냐면 x가 증가하면은 오른쪽으로 가니까. x가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가니까 left가 false여야지만 오른쪽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장하시고 문제가 없는 거 확인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네, 돌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나서요. 얘가 실제로는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스페이스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방향이 반대로 바뀌시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시 또 버튼 누르면은 또 방향이 반대로 바뀌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스피드 값을 제가 중간에 조금 높여 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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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바 등을 통해서 움직이는 방향을 변경하실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가볍게 뭐 함수 만드는 법도 보여드렸고, 스위치 케이스 문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불린 형태는 어떻게 쓰는지, 변수는 어떻게 선언하는지 등을 통해서 뉴스들을 가져왔어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런 바깥에서의 게임 오브젝트를 불러와서 다른 오브젝트를 움직이게 하고 싶다 하고 하시면은 여기도 public game object, other object 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요 이제 실제로 move horizontal에서 this.transform.position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other object의 포지션을 바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this랑 this를 선택해서 other object 라고 해가지고 한 다음에 이 other object의 움직임을 바꾸게 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other object를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자, 큐브 말고요. 이번에는 한번은 뭘 만들어 볼까요? 3D 오브젝트에서 스피어를 만들어 볼게요. 자, 스피어도 000에 두면은 겹쳐서 안 보일 테니까 스피어는 y 값을 한 3 정도로 둬서 2 정도로 둘까요? 네, 위로 띄우겠습니다. 자, 그럼 큐브랑 스피어는 다른 오브젝트고요. 스피어에는 아무런 것도 담겨 있지 않죠. 네, 저희가 만든 스크립트가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데 큐브에다가 지금 담고 있는 other object라는 공간에 스피어를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시면은 이게 other object가 됩니다. 그럼 이 other object가 되었으면은요, 이 큐브가 이 other object의 움직임을 바꾸게 할 거예요. 큐브 자체의 움직임은 this.transform에다가 뭔가를 더하고 있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겠죠. 자,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서 보면은 실제로 큐브가 안 움직이고 스피어가 움직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방향도 잘 바뀌고요. 네, 큐브에서 여기 있는 스피드를 조절하시면은 이렇게 바뀌시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자, 이렇게 입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인풋의 getKey down의 컬러 키코드 같은 걸 통해서 키보드 입력을 알겠는데 마우스 입력을 어떻게 하냐? 네, 이것도 input.mouse 포지션이랑 get mouse 버튼, get mouse 버튼 down, get mouse 버튼 up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get mouse 버튼 down 한 다음에 안쪽에다가 int 버튼을 넣어주시면요, 0, 1, 2 순서대로 왼쪽, 오른쪽, 그리고 마우스 휠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하실 수 있으니까 각각에 있는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나오는 값들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면요, debug.log 열어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번이 어떤 클릭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저장해서 돌리고, 자, 디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래쪽에 false라고 뜨죠?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은 콘솔이 여기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뜰 수도 있습니다. 네, 창 위치 원하는 데다 본인 원하는 데 두시고요. 네, 요거 콜러습 하시면은 이렇게 한 줄 한 줄 나오고, 콜러습을 다시 열시면은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게임상에서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두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저 지금 왼쪽 클릭하면요, 아무것도 안 바뀌고요. 중지 클릭하면은, 네, 가운데 클릭을 할 때마다 올라가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 가운데 클릭 계속하고 있는데 왜 안 들어가냐? 왜냐면은 얘는 버튼 다운이기 때문에 눌렀을 때 한 번만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버튼을 그냥 이렇게 한다면은 제가 가운데 버튼 마우스 휠 클릭을 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네, 시작하고 나서 휠 클릭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숫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가벼운 것들은 이렇게 됐고요. 네,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면 좋겠습니다. 자, 콘솔 이렇게 하고 나서요, 우선 코딩 몇 개 꿀팁들이 있는데, 자, 파일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빌드 세팅 들어가시면은 실제로 어떤 걸로 빌드를 하실지 고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웹GL로 빌드를 할 거니까 웹GL 이렇게 안 깔렸다고 하시면 인스톨 with Unity 허브 같은 걸 하셔서 까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지금 당장 테스트 할 때는 어차피 계속 이걸로만 돌리고 나서 웹GL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없으니까 그냥 요 윈도우 이걸로 해서 빌드 해보시고 돌아가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윈도우로 굳이 빌드 하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설정 같은 게 이렇게 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에딧 들어가서 프리퍼런스 들어가시면은요, 전반적인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external tool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껴졌으면 이게 VS 코드가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VS 코드로 바꾸신 다음에
VS 코드로 바꾸신 다음에 네, 여기 익스텐션 들어가셔서 여기 위쪽에다가 유니티라고 검색해 주시면은 가장 크게 나오는 요 유니티 툴이랑 유니티 코드 스니펫 그리고 디버거 for 유니티 요거 세 개를 깔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세 개를 깔면요 자동으로 이 C# 익스텐션도 같이 깔리게 되는데요. 이게 예전 컴파일러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버전이 1.24.24 그러니까 1.25.4가 아니라 1.24.4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버전 어떻게 낮추냐면요. 언인스톨 옆에 있는 이 아래 화살표 클릭하셔서 인스톨 원하는 버전 누르시면은 이 익스텐션들의 버전을 골라서 설치하실 수 있으니까 1.25 전 버전인 1.24.4 버전으로 설치를 해주시면은 문제없이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나 지금 VS 코드 하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요 불 모양 클릭했더니 뭔가 에러가 뜨면서 잘 안 된다. 혹은 내가 여기 이런 C# 스크립트를 눌렀는데 위쪽에 있는 레퍼런스 몇 개 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안 나온다 하시면은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지금 .NET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C#을 컴파일 해주는 컴파일러가 지금 없기에 생기는 문제예요. C# 컴파일러가 없으면은요 구글 크롬 키셔가지고요 그 안쪽에다가 뭐라고 치시면 되냐면은 .NET 프레임워크 버전 4.7.1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NET 프레임워크 4.7.1로 깔아주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NET 프레임워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두 개가 나오고요. 저는 아래쪽 거 몇 번 클릭해서 들어갔던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빌드 앱스 데브 팩 눌러서 디벨로퍼 팩 클릭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되는 거 확인하셔가지고 설치하시고 나면은 정상적으로 잘 될 거예요. 이거까지 진행하셨는데 안 되신다 하시면은 컴퓨터 한번 껐다 켜보시고 컴퓨터 껐다 했는데도 안 되신다 하시면은 네,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스텐션까지 설명이 드렸고요. 유니티 설명을 조금만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큐브랑 스피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애들을 저희가 게임 오브젝트라고 했었는데 이런 큐브들을 뭐 하나씩 만들어 놔 가지고 계속해서 재활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어딘가에서 기존에 만들어 놨던 오브젝트를 새로 만들어라. 혹은 제가 스피어랑 큐브를 합쳐 가지고 뭐 이런 형태의 오브젝트 새로 하나 만들었다고 쳐보자. 네, 이렇게 생겼으면은 뭔가 뭐라고 할까요? 응원봉 같은 게 예를 들어 스케일을 조금 줄이고 여기 Z축도 조금 줄여가지고 Y값은 조금 늘려서 이런 응원봉 형태의 오브젝트 하나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하나로 묶을 수 있으니까 오른쪽 클릭해서 빈 거 하나 만들어주고 공간 000 해준 다음에 스피어랑 큐브를 여기 안쪽에다 넣고 여기에다가 제가 영어 이름을 뭐 봉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봉을 가지고 계속해서 만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봉을 여기 안쪽에다 넣고 만드는 게 아니라 얘를 에셋 폴더에다 끌어와서 하나의 묶음 단위인 파란색 단위인 얘를 프리팹이라고 하는데 묶음 단위로 만들어 주시고 얘를 지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 봉을 계속해서 만들 거거든요. 오른쪽 클릭해서 create empty 해가지고 뭐 봉 메이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어주신 다음에 실제로 봉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를 스크립트에 짜보자고요. 네, 스크립트 만드는 법 asset 폴더 눌러서 오른쪽 클릭 create C# 스크립트 해서 봉 메이커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 봉 메이커를 이 봉 메이커 오브젝트에다가 봉 메이커 스크립트를 봉 메이커 오브젝트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봉 메이커가 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빈 오브젝트니까 저는 보통 000에 두는 걸 좋아합니다. 네. 자, 봉 메이커 이렇게 만들었고요. 스타트 업데이트 할 건데 저희는 10개 만들고 마감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요 기초 처음에 나올 포지션을 정해줘야 되니까 vector 3 init position 이 포스는 new vector 3에서 제로라고 하면은요 000에 0 벡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for int i는 0 i는 10 i 를 해서 열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init 포스에다가 플러스는 new vector 3 2.0 하시면은 벡터가 열 번씩마다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요 저희 바깥에서 이 봉이 받아와지고 그 봉을 실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public 바깥에서 받아와야 되니까 public game object 봉이라고 하신 다음에 이 봉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봉을 init post init post에
생성시키는 코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치로 옮기면은 점점점 옆에다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저장해 놓고 나서 봉을 가져다 쓰는 걸로 해봅시다. 봉 메이커에다가 퍼블릭으로 게임 오브젝트 만들었으니까 게임 오브젝트 담당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요. 아래쪽에 저희가 만들어놨던 봉 오브젝트를 움직여서 여기 안쪽에다가 봉이라는 오브젝트를 넣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요, 이 오브젝트를 생성시키는 코드는요, 외워두시면 편한데 instantiate입니다. instantiate 하고 나서 괄호를 쳐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오리지널 벡터3 포지션 로테이션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저희 오리지널 봉이라는 오브젝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벡터3 포지션 저희가 만들었죠. init 포스에다가 계속해서 갱신을 시키고 있고요. 쿼터니언, 이거는요 회전축을 다루기 위한 요소인데, 회전축을 3차원으로만 하면은 짐벌락이라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4차원 벡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원수, 쿼터니언 형태의 자료 형태라고 부르는데, 잘 모르시겠으면은 회전축, 쿼터니언에서 0은 쿼터니언.identity라는 걸 통해서 회전이 되지 않은 상태를 설정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봉이 init 포지션에 회전 안 된 상태로 인스턴시 생성될 거고요. 그 다음에 init 포지션이 이만큼 증가해가지고 이만큼 증가한 상태에서 인스턴시가 다시 한번 되고 해가지고 10개 만들어지고 끝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실제로 봉 메이커에 지금 봉이 아무것도 없지만 얘를 플레이를 해보면은 봉이 이렇게 봉이 이렇게 10개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공들이 왜 움직일까요? 왜냐면 저희는 큐브 안쪽에다가 무버를 만들어놨고 그 안쪽에 스피어를 이렇게 담아놨기 때문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 각각의 스피어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볼까요? 큐브에서의 스피어. 네. 본인이 만들어 놓은 요 두 번째 거. 지금 제가 두 번째 있는 큐브에 스피어를 클릭했더니 두 번째 있는 스피어를 만들어놨어요. 그럼 제가 만약 두 번째 있는 큐브에 무버라는 스크립트의 동작을 멈추게 되면 두 번째 공은 어떻게 될까요? 움직임을 멈추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플레이 동작 과정 혹은 동작 과정 아니더라도 여기 있는 체크 표시를 통해서 스크립트의 동작을 켜고 끌 수 있다. 또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UI, 그러니까 캔버스 요소를 가지고 저희가 다룰 거거든요. 네, 화면에 보여지는 2D 요소를 가지고 다룰 거기 때문에 2D 요소를 방금 전에 봤던 것들 기반으로 조금 다뤄보려고 해요. 2D 요소를 다룰 때는요, 오른쪽 클릭하셔서 여기 UI에다가 캔버스를 가장 크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캔버스는요,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요소에 지금 이름을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카메라가 어디를 보던지 간에 그냥 카메라 위에다 띄워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 그거를 월드 창에다가 띄우고 싶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어디를 움직여도 걔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보고 싶다 하시면은 얘를 월드 스페이스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예시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캔버스 안쪽에다가 제가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놨고요, 이 카메라를 움직여 볼게요. 사실 지금 캔버스 상태에서 이미지는 여기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메인 카메라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제가 카메라를 움직여서 아무리 움직여 봐도 이미지를 비추고 있지 않더라도 카메라 상에서는 UI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만약 이 캔버스를 월드 스페이스로 놨다 그러면은 메인 카메라가 비추는 영역은 이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영역을 비추고 있으니까 이미지가 보이지 않겠죠. 이미지를 보게 하려면 카메라를 움직여서 이미지가 보이는 영역에다가 카메라를 두게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캔버스를 모든 카메라 위에다가 항상 띄우게 하는 형태로 둘 거냐, 아니면은 이 이미지를 월드상 3D 공간상에 배치를 해서 카메라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게 할 거냐를 선택시킬 수 있는 옵션이 바로 여기 있는 스크린 스페이스랑 월드 스페이스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뭐 아그리콜라 보드판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월드 스페이스로 만들어서 해볼게요. 자, 메인 카메라고 뭐 캔버스라고 하는데, 저희는 뭐 보드게임 판이라고 하니까 위에서 바라보는 걸 조금 기준으로 해볼까요? 아니네요. 저희 어차피 Z축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XY 기준으로 좌표를 계산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그냥 이 상태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만드는 법 제대로 못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캔버스에다가 오른쪽 클릭하시고 UI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안쪽에다가 이렇게 이미지들을 고르실 수 있어요. 저는 이미지를 넣었고요. 여기 안쪽에다가
사진 같은 이미지들을 조금 넣으실 수도 있거든요. 네, 사진 같은 이미지는 이 SF 폴더에다 넣으시면 되고, SF 폴더에 Show in Explorer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 탐색기에서 뭔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바탕화면에 있는 사진이 몇 개 없는데 SF 폴더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사진을 하나 넣어볼게요. 어떤 사진이냐면요, 이런 사진이거든요. 네, 뭐 회로 사진이 바탕화면에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나 꺼내와가지고 이런 PNG 파일을 여기 안쪽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PNG 파일이 나왔고요. 디폴트 2D 뭐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이제 이미지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은 안 들어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요,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프라이트라는 걸로 변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는, 그러니까 캔버스에 넣고 싶으면 스프라이트라는 걸로 변형이 돼야 되고, 걔는 텍스처 타입을 디폴트로 두는 게 아니라 스프라이트로 바꿔서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 이미지에다가 이 휴먼 스케일을 넣어주시면은 실제로 이미지 사이즈에 맞춰서 여기 내용들이 나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미지를 조금 더 키워볼까요? 위드를 높게, 위드를 한 500, 300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비율이 늘어나시는 걸 볼 수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네이티브 사이즈 하시면은 실제로 얘가 가지고 있는 픽셀 871에 1078 픽셀 정도로 나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자, 지금 사진에 오른쪽 클릭해서 저는 속성을 띄웠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자세히 보시면은 871에 1078 픽셀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미지에다가 잘 들어가신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어떻게든 비율 잘 맞춰가지고 보드를 띄웠다고 해보자고요. 0.3, 0.3 이 정도로 해서 보드가 띄워졌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월드 스페이스니까 카메라는 지금 어디 있나요? 000에서 이 캔버스 뒤쪽을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0010이 있네요. 그러면은 저희는 캔버스를 000에다가 두면 될 것 같습니다. 000에 두면은 이런 식으로 캔버스가 000에 있고 카메라가 00-10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캔버스를 완전 뒤로 빼가지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카메라를 똑같이 마이너스 10으로 고정해 둔 다음에 캔버스 자체를 조금 뒤로 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카메라를 마이너스 10, 캔버스를 이 정도로 뒤로 빼서 주시면 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나서요, 여기에서 뭔가 동작시키게 하려면은 여기 사용자가 여기를 클릭해서 무언가를 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사용자가 클릭을 한다, 버튼이라는 이름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캔버스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UI에다가 여기 있는 버튼을 쓰셔도 되고요, 레거시를 쓰셔도 되는데 이 텍스트 메시 프로라는 게 조금 더 많은 텍스트 효과들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텍스트 메시 프로를 까시게 되면은 한글 폰트가 잘 안 나오게 되고요. 한글 폰트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한글 폰트에 맞는 요소들 하나하나 렌더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레거시 버튼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연습하실 때는. 나중에 텍스트 메시 프로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레거시 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버튼이 있고요, 텍스트가 있어요. 이 텍스트 영역에다가 제가 원하는 영역을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미지 토글 하기라고 적어놓고요, 여기 버튼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텍스트에다가 이미지 토글 하기 적어놨으니까 여기 실제로 이렇게 이미지 토글 하기라는 글이 적히신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버튼에다가 눌렸을 때 이 이미지가 토글하게 하는 역할을 줘보도록 하자고요. 그러면은 저는 바깥에다가 혹은 이 이미지에다가 이미지 토글을 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전체적인 게임 매니저 같은 걸 하나 둬서 이미지가 토글을 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토글 모드 토글 매니저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네, 혹은 더 많은 일들 다루는 애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보드 토글 매니저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요, 이 토글을 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스텟 오른쪽 클릭, 크리에이트 시작 스크립트에서 보드 토글 매니저. 자, 참고로 이 보드 토글 매니저랑 여기 지금 만든 스크립트 이름이랑 꼭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둘 다 하는 역할이 하나밖에 없고 그럴 역할들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만든 거고요. 보드 토글 매니저라고 해서 넣어놓은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보드 토글 매니저 만들어 놓고 저 버튼이 갖다 쓸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자, 여기서 이미지를 갖다 쓸 건데, 일단은 이미지 자체를, 지금 이미지 자체도 어떤 오브젝트냐? 게임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게임 오브젝트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바깥에서 게임 오브젝트를 그걸로 받아야 될 거예요. 매개 변수로 받아와야 될 거예요. 그리고 리턴해줄 필요는 없겠죠. void 토글 이미지
라고 한 다음에요. 여기 안쪽에 게임 오브젝트 이미지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요. if 이미지가 게임 오브젝트잖아요. 얘가 이 이미지 자체가 켜져 있으면 이제 뭘 해라? 이미지를 꺼라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if image is active self 라는 걸 통하면요. 이 상태가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활성화가 되어 있다? 그러면 image.set active false를 통해서 active false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라면은 image.set active true를 통해서 이미지를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저도 진행을 해보자고요. 자, 참고로 얘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앞에 아무것도 안 적으면 얘는 프라이빗이죠. 여기다가 이제 퍼블릭을 붙여주셔야 버튼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을 붙이고 나서 컴파일을 한번 하고 이 버튼 토글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버튼 아래쪽에 있는 onClick이라는 공간에다가 플러스를 만든 다음에 보드 토글 매니저를 갖다 넣으시고 nofunction이라는 공간에서 보드 토글 매니저의 저희 토글 이미지라는 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매개 변수를 받아올 만한 이런 게임 오브젝트들을 저희는 이미지를 이렇게 끌어다가 넣어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플레이 버튼 눌러서 이미지 토글하기 버튼을 제가 여기서 눌러보면 마우스 갖다 대면 조금 회색으로 바뀌신 거 볼 수 있는데 클릭하면 꺼지고요. 다시 클릭하면 켜지고요. 클릭 같은 형태로 이미지를 컨트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움직이는 것도 해볼까요? public void move image 게임 오브젝트 image 그래서 if image.position 트랜스폼의 포지션 이미지의 트랜스폼의 포지션에다가 new vector 3 -10 00 그래서 왼쪽으로 조금 가보게 만들어 볼게요. 자, 퍼블릭 보이드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다른 버튼을 한번 만들 거니까요. 이 버튼을 Ctrl C, Ctrl V 하셔도 되고 아니면 Ctrl D 하셔도 똑같은 거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한 칸 내려주시면 다른 버튼이 두 개가 생겼고요. 이거 다른 버튼이니까 여기다가 이미지 왼쪽으로 움직이기 이 글자가 잘리네요. 글자가 잘리면은 뭐의 글자 포인트 수를 줄일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요거 이름도 뒤에다가 같은 이름도 상관없습니다. 위에 거랑. 네. 자, 그리고 나서 이 버튼이 할당하고 있는 동작할 이름 이거를 조금 바꿔주는 거예요. 네, 보드 토글 매니저를 불러와 주시고 no function 보드 토글 매니저. 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다가 어떤 만들었죠? move 이미지를 한 다음에 이미지를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플레이 버튼 누르고 나서요. 이미지 토글 왼쪽으로 움직여 보고 자, 그리고 나서 토글 끈 다음에도 움직여 볼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토글 하면은 조금 더 움직인 것 같은데 제 착각일까요? 조금 많이 움직여 보자고요. 그리고 토글 하면은 움직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이미지 상태를 보고 나서 이미지 토글 해가지고 set active false 한 다음에 왼쪽으로 움직여 보면은 false 된 상태에서도 애가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각각에 있는 이미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꺼져 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게 하는 로직 등을 추가로 작성해 주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볍게 이 정도만 하면은 어느 정도 기초는 다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